국가원로회 서신 196호. 하나회의 추억.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미국과 한판 벌이려고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보급창고가 되어줄 나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산해관의 동쪽에 주둔한 일본군이라 해서 붙여진 관동군만 하더라도 만주국을 통치하였다고. 하지만 전쟁이 본격적으로 치러진 1943년 이후 100만의 관동군이 남방 전선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은 물론 버마와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현지 독립군이 목숨을 걸고 대들었던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1943년까지 조선 주둔 일본군 예하에는 2개의 상비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용산의 제20사단은 한수 이남, 함경도 나남의 제19사단은 한수 이북이 위수지역이었다. 이 부대들은 일본의 적을 둔 주둔군으로 조선인을 징집하여 남방전선으로 보내는 것이 주 임무였다. 조선의 치안은 순사가 칼을 차고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극소수의 독립투사만을 전담하는 고등계 형사 몇몇이 악명을 떨쳤을 뿐 조직적 항거는 없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윤봉길과 이봉창 등 독립투사들이 상해 임시정부 김구의 지휘하에 일부 피해를 주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조선의 국왕은 왕위를 유지한 채로 내선일체 정책에 동조하였으며 민초들도 일제치하에 아주 손쉽게 순치되어 이씨 조선에서 맛도 못 본 설탕까지 배급받아 보니 살만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일본은 조선이 여타 국가들 중 가장 통치하기 편한 국가였다고 평가했다. 하나회는 자기들만 요직을 독식했다. 그것도 모자라 드러내놓고 하나회임을 과시하는 못난 회원도 있었다. 군을 사조직화함으로써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도 받았다. 잘못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 숫자는 극히 적어서 기수별로 들쑥날쑥하기는 해도 대개 10여 명 안팎이었다. 어떤 기수는 초급 장교 때부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아 선배 지휘관의 추천으로 하나회 회원이 되었다. 상호 친소관계에 상관없이 회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경우는 의기투합한 10여 명 모임의 구성원들이 단체로 가입한다. 대부분 군인으로서 자질이 우수한 데다 빵빵한 보직에 탄탄한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므로 목숨 걸고 충성하지 않을 리가 없다. 12.12는 하나회라는 굳건한 조직이 군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역 앞에서 서울의 봄이 왔다며 대낮에 김일성 만세를 부른 간첩이 있었을 정도였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정권을 잡기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5.18까지 터져 광주 지역이 해방구가 되었으니 가만히 놔두었으면 박정희가 쌓아놓은 산업 부국의 금자탑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는 군대도 강했다.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졌던 것이다. 김영삼은 대통령 꿈을 접어야 했다. 하나회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취임과 동시에 하나회를 해체했다. 하나회가 해체되자 그들이 차지해온 장군 티오를 다른 동기생들이 되찾게 되었다. 64-25기부터다. 10여 명씩 뭉텅이로 공백이 생기니 예상대로 무능한 자들의 장군 등극이 시작되었다. 호남 출신으로 괄시를 받았다는 27기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흥렬 참모총장 등 국가관과 충성심이 전혀 없이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군부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후로 군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합지졸이 된 것이다. 국정원에도 잠깐 하나회가 있었다. 요직을 독식하는 하나회의 취약점만 불식시킨다면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정치권의 정실 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역량을 제고시켜 세계적 정보기관으로서의 손색 없는 K기어를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출발했다. 차장이 선정한 국장, 단장, 과장 그리고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총 12명으로 구성하되 이들 선후배들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서너 번의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 호남 출신 직원이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이진동에게
청계산 모임의 실체라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폭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런 일련의 특종 보도로 이진동은 조선일보에 스카우트 되었으며 이후 TV조선에서 팀장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대북 송금 총책 박지원이 이끄는 국정원이 과연 국익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드루킹 대통령 문재인은 간첩이다. 간첩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의 4년 넘은 행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한명숙과 남편 박성준의 서열이 더 높고 북에서 온 고위급이 롯데호텔에 상주하면서 임무를 부여한다는 말도 떠돈다. 415는 부정선거였다는 것도 명백히 밝혀졌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루킹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를 상회한다. 나라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승만도 없고 박정희도 없으며 10.26을 수습하여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리고 올림픽을 성공시킨 전두환과 노태우도 없다. 하다못해 장세동이 하나도 없으니 북해군 총리의 아들 문재인만 살판났다. 이 정도에서 하나회가 해체되지 않았다면 강력한 군부는 움직였을 터이고 종북 좌파 일당을 비롯하여 탄핵 60이 적은 전원 체포되어 국사범으로 처리되었을 것인데 이게 뭔가. 십자오환을 앓고 있는 민초들만 애가 탈 뿐이다. 선거혁명을 기다리기에는 저들의 음모가 너무 절박하다. 방통위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선관위원 조혜주는 의문의 사표장을 던졌다. 이 중대가 분명한 이준석은 우파 분열 공작에 분주하고 국민의힘당은 싸울 생각조차 포기했다. 이대로 패망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다. 우파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회 회원이 되는 것이다. 은주 사라 기가 움직일 시간과 공간의 확보는 마련되었다. 한치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회 국민들은 기은주와 하나다. 은주는 안다. 하나회는 추억이 아니다는 것을. 2021년 7월 25일 하나회는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이호근 방송